지금 여기는 합정역입니다. 합정역에서 우리 시민들 행진 대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정역 3번 출구에 지금 행진 1호 차량 대기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합정역 근처에서 보고 계신다면은 합정역 3번 출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마이크를 보면은 마이크에 이 투표 표시 대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파 선거입니다. 대파 선거. 뭐 투표마다 여러 가지 상징물, 어떤 상징 이미지, 상징 언어들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대파로 결정이 났어요. 네. 자, 투표율 먼저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 오늘 2일째 되는 날인데요. 대단합니다. 야, 16시 기준, 4시 기준 28.1%예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6시까지 투표소에 꼬링 하면은 사전투표 할 수 있으니까는요. 사전투표 이번에 투표율 30%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다들 화가 났다는 겁니다. 지역별 사전투표율 한번 볼게요. 지금 누가 화가 더 났고 누가 낙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4시 기준 최고 득표율 39.6% 전남입니다. 전남 39.6%. 최저 득표율 어느 지역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낙심하고 있습니다. 24.2%입니다. 이대로 멈춰 주십시오. 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 30.8%. 와, 전북 볼까요? 36.8%. 그래프 하나 또 솟은 거 있는데 이거 광주네요. 광주. 36.1%. 진짜 대단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는 이번 선거의 상징이 파가 된 거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제 폭망했습니다. 특히 물가 문제가 지독해요. 제가 우울한 소리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목표 물가가 2%인데 2%로 잡아도 우리는 한 2년 정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누적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훨씬 더 높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1년마다 잘라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는 누적된 것을 다 모아서 체감해서 그래요. 실제로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고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상쇄되려면은 2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물가가 잡히고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네 경제 상황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것들이 데이터로도 드러나는데 이런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서비스 센터 같은 데 가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한 며칠 지나면 해피콜이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잘 받았는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최악의 점수 보통 못 준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를 보면은요, 과반이 너무 못한다를 찍고 있어요. 보통 5점 척도 내지는 4점 척도로 구분을 하는데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중간에서 밑에 있는 점수를 주지 정말 못한다를 찍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서민들이 지금 화가 날 대로 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표로 드러나고 있었고, 저는 뭐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물가 때문에 난리 난다라고 계속 이곳 저곳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대파로 폭발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의 감정은 풍선 같아서 쌓이다가 어떤 사건을 4개로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화냈을 때 너 겨우 그것 때문에 화를 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쌓인 거예요. 이번 경제 문제, 물가 문제가 대파 얼마? 785원? 여기서 폭발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말이 너무 길었어요. 앞에서 감독님이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서 빨리 영상을 틀어라! 라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경문 영상 보고 우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경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윤석열과 국힘당을 확실하게 응징하자. 총선이다.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 비바람 눈보라에도 쉼없이 촛불을 밝혔던 우리. 2년 내내 빼앗기고 무시당하며 조롱당했던 우리가 드디어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킬 시간이 되었다. 민심의 폭발. 우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원한다. 200석 이상.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최수근 상병 특검법,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진상규명 특검법, 이 숱한 사건들의 진실을 밝힐 법을 만들고 모든 난동의 주범 윤석열을 탄핵할 의회. 200석은 우리에게 기본이다. 우리의 현대사를 피눈물 범벅으로 만든 친일 반민족 정당, 학살 주범 극우 파쇼들의 본부인 국힘당을 반드시 엄벌하자. 이들이 있는 한 우리는 반민주, 반민생, 친일 매국, 전쟁 위기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국힘당이 소멸한 자리에 건강한 보수와 진취적인 진보 정당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들을 복귀 불가능한 유배지로 영원히 보내버리자. 이 모든 국민적 역사적 열망을 담은 우리의 방침. 지역과 비례 모두 국힘당과 국민의 미래에 단 한 표도 주지 말고 민주 세력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자. 4월 10일 역대 최고의 투표율, 역대 최대치 표차로 윤석열과 국힘당을 파멸로 몰아넣자. 너도 나도 투표장으로 가자. 투표가 촛불이다. 투표가 항쟁이다. 투표로 응징하고 투표로 승리하자. 네, 다시 현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노가 막 그냥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선거 당일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설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1%의 가능성마저 없앱시다. 지금 당장 사전투표장으로 달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당 값을 785원이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875원이요. 그거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별명이 구주부거든요, 구주부. 네? 우리 딸 데리고 가가지고서 장을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요, 서민들이 보통의 생활을 한다라면은요, 1,000원 밑으로 한 단위 내려온 것 자체에서 사실은, 와, 이렇게 저렴하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들의 삶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생각을 갖고 사고를 갖고 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난 어떤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경제선거 될 거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사실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은요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가령 물가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야 어떻게 대파 애호박 맨날 들었다 놨다 아이고 어떡하지 꽈리고추 청양고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들은요 메뉴판 보지 않습니다. 가격 보지 않습니다. 서민들만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판 보면서 시키면서 가격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 오르면 우리가 대번 생각하는 건 아이고 대출이자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들은 다른 생각합니다. 야 이거 예금금리 올랐다, 예금 쇼핑 다니자, 이렇게 다닌다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서 2년 동안 불평등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국내 내외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바깥에서 비 내리고 비바람 불고 막 한파 몰아치면은 창문 닫고 보일러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해요. 창문 깨고 그냥 뭐 보일러 틀던 말던 내버려 둡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예요. 빨리 심판해야 됩니다. 자, 저는 소망합니다. 국힘당 이번에 망해라.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방송이기 때문이죠.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국힘당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힘당 없어지고 제가 속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아주 굳센 보수정당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진보정당과 서로 치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정책 대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제1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을 말하는 나라라니, 저 그런 세상 꿈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국힘당 망해라. 네. 자, 그러면은 각 지역별 떨어뜨려야 될 후보, 야 이 후보는 진짜 안 된다, 여러분 가가지고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저희 촛불행동에서 뽑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쇼츠 주십시오.
윤석열 꼬봉 중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에 대해 알아보자. 윤핵관이 다 그렇듯 권영세는 서울대 법대 나와 검사를 하다가 정계에 진출했다.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이번에 5번째 도전을 하는 구태 중의 구태 정치인이다. 권영세는 윤석열 당선 1등 공신이다. 선거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인수위에서는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국민에게 이 고통을 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영세는 윤석열 정권 첫 통일부 장관을 했다. 전쟁 위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 대북전단 금지가 위헌이라 하고 대북확성기도 허용하자고 법안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권영세 지역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이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꽂아 넣은 게 권영세다. 박희영은 참사 당일에 권영세한테만 전화했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논란일 때 전수조사를 하면서 권영세 코인이 드러났다. 권영세의 지난 3년 동안 코인 구매량은 10억 이상의 거래 횟수도 400번이 넘어서 사실 더 심각하다. 이런 놈이 또 국회의원 하는 꼴은 못 본다. 용산에서 국힘당 권영세를 꼭 낙선시키자. 토착애고, 나베 등 별명부터 화려한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헷갈리는 나경원에 대해 알아보자. 나경원은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나경원은 행사 내용을 모르고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위대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나경원은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했다며 망원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당시 100일살이었던 이무철 애국지사가 직접 이현용이 환생한 듯한 막말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경원은 사실 반문 특위라고 말한 거라고 우기면서 기자들 국어 실력을 문제 삼는 놀라운 인성을 보여주었다. 문파 발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라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품격은 어디 간 건지 모르겠다. 나경원 자녀들의 입시 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나경원의 딸은 해당 연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는데 학생부 성적도 지원자 21명 중 21등이었으나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했다. 알고 보니 면접 시 엄마가 나경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나경원 아들의 경우엔 고교 시절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교수가 준 아이디어와 주제로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서 실험했다는데 특혜가 아니라고 박박 우겼다. 나경원 반드시 낙선시켜야겠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풍물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합정역으로 오고 계시는 겁니다. 아, 권영세, 나경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진짜 취향의 한계선을 벗어날 대로 벗어났습니다.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작을 나경원과 붙고 있는 게 우리 류삼영 후보인데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용산 권영세도 그렇습니다. 강태웅 후보와 붙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꼭 용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 나가서 투표로 응징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까먹은 게 있어요. 머리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머리띠를 착용을 했는데 우리 촛불 시민분께서 이번 대파 선거 상징물을 이렇게 대파로, 이거 진짜 대파인가요? 제가 쓰기만 해서 가짜 대파예요. 네, 이렇게 모형 대파를 머리띠랑 결합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고 나서 방송을 통해서 저거 언제 소개하나 보고 계셨을 텐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착용감이 너무 좋아서 네,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따가 제 방송 끝나면은 우리 김지선 사회자께 다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쇼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진짜 안 된다. 꼭 떨어뜨려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자, 쇼츠 보고 오시죠. 장모님 공천 김성교. 김성교는 삼선 양평군수 출신으로 윤석열과의 각별한 인연을 자랑한다. 윤석열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윤석열 장모 최연순이 관련되어 있는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 김성교는 자신이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윤 대통령이 미안해했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김성교는 최근 10년간 양평군 아파트 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최연순 일가 회사에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아주 꼼꼼하기까지 하다. 김성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도 자기가 요구해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극구 주장에 나서기도 했다. 아주 열심이다. 김성교는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회계 책임자의 유죄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까지 했지만 살아 돌아왔다. 아무래도 윤석열 장모님 덕택인 것 같다. 고속도로 국정농단 문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최재관 후보와 붙게 된 김성교 반드시 낙선시키자. 이토 히로부미 찬양 성일종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반도를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를 인지를 키운 선례로 소개해 매국노 인증을 했다. 윤석열 자위대를 보고 자극받은 듯하다. 박근혜 정권 때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이다. 성완종이 자살하면서 로비 리스트를 남겼다. 김기춘, 홍문종, 홍준표, 서병수, 이왕구, 이병기 등. 하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 박근혜 정권에 물심양면 충성했지만 표적 수사를 당한 셈이다. 죽은 형의 지역구에서 형을 죽인 원수들의 당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소름 돋게 대단한 우애다. 폭망한 잼버리 대회를 무마하고자 국방부에 방탄소년단을 동원하라고 한 게 이 사람이다. 아미들이여 일어나라. 임대주택에서 정신질 환자가 나온다. MZ세대가 69시간 노동을 선호한다. 라고도 말했다. MZ세대들이여 일어나라. 그냥 패륜하다. 안중근의 심정으로 꼭 낙선시키자. 김선교, 성일종 말이 필요 없죠. 응징해 주십시오. 특히 여주 양평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최재관 후보 애가 탑니다. 애가 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거 꼭 말해야 되겠어요. 최재관 후보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지역위원장들 거리투쟁 접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말들 많았는데 최재관 위원장님 거리투쟁 접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전선에서 싸운 분입니다. 무조건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자, 15분 주어진 시간 저는 넘치겠었습니다. 진행자인 구멍기는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 시민들은 시간을 지켜서 왔습니다. 네, 반성한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지금 시간 5시 18분입니다. 6시까지만 투표소로 가시면은 사전투표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사전투표장으로 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투표 동료 노래 들으시면서 화면을 다른 현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면 넘깁니다. 하나, 둘, 셋! 뻔뻔한 웃음 거짓말 위장 진실은 어둠 속에 가둬져 있어. 인생은 무대 배우일 뿐이야. 진짜 모습은 가려져 있지. 잡작적 겸손한 척 순수한 척 가면 쓰고 연기하는 꼴을 봐. 뻔한 세상에 지겨워졌나. 진짜 말은 잊어버렸나. 왜 있다 몰라. 넌 내겐 모욕감을 줬어. 입만 열면 막말 거짓말. 진실은 금기 욕심만 가득 악마가 비웃고 설치는 세상. 뒤틀린 사실 왜곡된 진실 독이든 미소에 속는 사람들. 말장난 속 함정에 빠져 진실은 눈앞에서 사라져갔네. 온 세상을 속고 속이네. 혼란 척 끝없는 암흑 속. 착한 척 겸손한 척 순수한 척 가면 쓰고 연기하는 꼴을 봐. 뻔한 세상에 지겨워졌나. 진짜 말은 잊어버렸나. 왜 있다 몰라. 넌 내겐 모욕감을 줬어. 입만 열면 막말 거짓말. 꼭 있다 몰라. 있다 몰라. 넌 내겐 모욕감을 줬어. 입만 열면